자, 2분 도함수의 활용에서 오늘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속도, 가속도, 그리고 부피나 면적, 길이의 변화율, 요거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사실은 방정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워. 되게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풀다 보면 어려운 것은 부피라든가 면적, 길이의 변화율 같은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근데 이것은 사실 생각해보면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그 문제 자체를 해석하고 내가 이 도함수나 변화율이라는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건데, 그것을 정확히 모르고 있으면 문제 자체를 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 그거 잘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 자, 일단 지난 시간에 내가 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좀 수능으로 다 정리를 하고 가자. 보면은, 자, 방정식의 그래프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 그래프가 갑자기 저기 들어가지고 까먹었어. 자, 3차 함수 기본적으로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지? 자, 이렇게 만약 생겨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자, 여기가 변곡점,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라고 할 때, 우리가 이 극대점에서 기울기가 0인 직선을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가 같다라는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여기가, 자, 2대 1이다. 그리고 좀 비율은 좀 틀렸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얘 했을 때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4차 함수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는 그래프가 항상 요거거든. 지난 시간에 우리 간단하게 한번 봤었던 것 같아. 이런 거. 여기에서 3중분을 갖고 여기서 그냥 실근 하나를 갖는 경우에는, 자, 여기에 극대값 있을 때 여기 길이가 여기 뭐냐면 3대 1이다. 이것도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야. 잘 기억하고 문제 풀 때 좀 활용하고, 어디다 적어놔야 돼. 이게 적어놔야 돼. 잘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이 4차 함수의 일반적인 4차 함수에도 사실 이런 비슷한 것들이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굳이 알 필요는, 내가 괜히 널 힘들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이런 어떤 도함수를 이용해가지고 푸는 방식을 배울 건데, 방정식의 실근.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2차 방정식 우리 배웠을 때, 봐봐. 2차 함수, 2차 방정식 이런 것들은 결코 나누어가지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것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가르쳐. 자, 우리가 만약에 2차 함수를 그랬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얘를 y는 fx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고 했을 때, fx가 0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디? 여기랑 여기. 그렇지? 그럼 어쨌든 우리가 함수라는 어떤 함수식을 함수의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x축이랑 만나는 그 지점, 바로 x절편이라고 하는 거. 그 지점이 뭐가 되니? 바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거잖아. 그것은 이렇게 2차 함수뿐만이 아니라 3차 함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3차 함수는 이렇게 하면 근이 3개가 되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함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 얘는 근이 하나네. 이것의 근은 실근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여기 하나네.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재밌는 건 이거야. 홀수차항의 함수는, 홀수차항의 방정식은 예를 들면 1차 방정식, 3차 방정식, 5차 방정식, 이런 방정식들은 무조건 실근을 하나 가지게 돼 있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무조건 이거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실근이 요 안에서 뭐 가질 확률 이러면은 가질 그 조건 이러면 좀 달라지겠지만, 일단 실수 전체의 어떤 정의역을 갖고 있는 그런 함수라면은 무조건 실근을 하나는 갖는다. 오케이?
하나는 갖는다. 이걸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 경우는 안 가질 수 있잖아, 실근을. 그렇지만 3차 함수, 5차 함수 같은 경우는 실근을 무조건 하나는 갖는다. 이것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너희가 편리할 거야. 그러면은 자, 지금 우리가 도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이것을 구하겠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배웠던 너가 갖고 있던 모든 그래프의 성질들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만들어내야 돼. 자, 봅시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려면 여기서 중요한 거야.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야지만이 뭔가 내가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을 그릴 수 있다는 거야. 여기 좌표를 내가 구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지. 걔네들이 실근 3개를 가질 조건은, 2개를 가질 조건은,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전체적으로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려가면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될 거야. 그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예를 들어서 봐봐. 야, 이거 문제로 얘기해주면 진짜 쉬운데 이것을 개념적으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자, 내가 X축을 안 그려볼게. 자, 그래프를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근데 얘가 실근이 2개 라고 하려면은 X축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 이거야. X축이 여기가 있거나, 그치? 여기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지. 이 X축을 이렇게 가게끔 만든다는 것은 뭐야? 얘를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려야 되는 건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를 위로 올리고 내리는 게 뭐야? 함수나 2차 방정식에서 함수겠지, 정방정식이 아니라 함수에 있어 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위로 올리기도 하고 밑으로 내리기도 하는 게 있어. 그게 뭐지? 상수함. 그거야. 그래서 이 방정식이라든가 부등식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상수함을 구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야. 상수함을 구하자. 왠지 알겠지? 상수함은 그리고 재밌는 게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사라져. 그렇기 때문에 이 상수함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미분할 때 상수함이 그러니까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냐면 보통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어떤 fx를 ax의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제곱 cx 플러스 K가 실근을 3개 가질 조건은 이런 식이야. 자, A랑 B랑 C는 숫자로 주어져. 숫자로 주어져 놓고서 이 K만 딱 넣은 다음에 이 K를 구하세요. 요딴 식이야. 그러면 뭐야?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이때 K는 무시하고 K를 무시한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려버린 거야. 그러면은 내가 한번 예를 들자는 거야. K를 보통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는 0 했을 때 K를 옆으로 옮겨놔. 옮겨놔가지고 아예 생각하지 마. 이것을 내가 있잖아. 너도 마찬가지. 그래프라는 것을 너가 정확하게 그냥 이게 이거야. 그리고 얘는 상수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리고 내리기만 하면 돼.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얘 있으나 마나 우리 생각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근데 이것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래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 이게 되게 골치 아픈 문제가 되거든. 얘를 일로 넘겨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러는데, 자, 어쨌든 너는 이게 내가 그래프를 위로 올리고 내리는 걸 뭐라고 하지? 라고 했을 때 너가 분명히 상수항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됐다 쳐. 자, 그럼 얘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그랬는데, 자,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해? 미분해서 그려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 말은 이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가 나왔더라 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자, 여기에 높이가 예를 들어서 한 10이라고 한번 해보고, 이 극소값의 x좌표가 y좌표가 여기가 한 3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얘가 이 fx가 실근이 3개가 되도록 내가 해보겠다 이거야. 그러면 그때 k값을 우리가 어떻게 정해야 될까? 그럼 k값은 범위로 나오겠지. 그럼 k값이 어느 범위에 있어야 될까? K보다 10보다 작고 10보다 작고 3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되겠니?
얘가 지금 실근 하나밖에 없지. 네. 근데 실근을 3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얘네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 네. 내려와야지. 그럼 여기다 일단 마이너스를 해야 되지 않니? 그치? 그렇잖아. 네. 어디까지 할 수 있어? 마이너스 10까지는 우리가 내릴 수 있어. 그리고 마이너스 3부터는 어쨌든 세근이 703개 되기 시작하지.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10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야. 자, 봐봐. 얘가 K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마이너스 3만큼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럼 X축이 어디로 가겠어? 여기가 되겠지. 그치? 그런데 요거면 안 되지. 실근이 3개여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2개잖아. 그치? 3개여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점점 더 내려가가지고 마이너스 10이면 또 여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범위 내로 X축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그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아, 30이니까 K 30. 이게 앞에가 마이너스면 그렇게 돼도 돼.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생각을 잘 해봅시다. 문제만 있잖아. 보고 나서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놓고 나서 너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파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 그게 일단 우선이야. 근데 그것이 이 수식에 들어갔을 때 맞아 떨어지느냐 안 맞아 떨어지느냐 그것도 네가 항상 검증해 봐야 되는 문제다 이거야. 알겠지? 자, 가장 대표적인 문제야.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는 많이 나오고 대부분의 경우에 도함수 활용해서 이런 식의 문제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를 나 그래프 만들잖아. 그래프만 내가 정확히 그릴 줄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다 풀 수 있어 정말로. 이게 있잖아. 봐봐. 너무 다 명확하잖아. 아니 검사를 할 필요도 없다니까 이렇게 되면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치? 나중에 이걸 대수학적으로 풀고 하자면 골치 아파서 그렇게 풀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프 내가 정확하게 그릴 줄 알면 돼. 그래프.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 부등식, 방정식이나 부등식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될 거고 결국에는 이 방정식이나 부등식 모두 정확하게 내가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느냐 이것을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지금부터 이제 속도와 가속도. 이 속도와 가속도도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야. 그런데 너 물리했지? 물리를 했으니까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속도 그리고 가속도가 있어. 야, 단위가 뭐야? 단위 속도 MKS 단위계에서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야. 그지?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자 속도를 뭐 하면은 가속도가 된다고 배웠지? 나중 미분하면. 안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돼요. 자, 나중에 사실은 이것보다 하나 더 위에 있어. 위치. 자, 위치 여기 나오나? 안 나올까? 자, 그러면은 위치 여기 쓸게. 자,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가 나와요. 자, 속도를 적분하면은 위치가 나와요. 근데 위치의 단위는 뭐야? 거의 미터 지금. 자, 봅시다. 그러면은 자, 미터를 있잖니. 미터를 미분했더니 밑에 초가 하나 생겼어. 또 미분했더니 초가 하나 더 생겼어. 그렇지. 이거는 뭐냐면은 이때 미분 적분을 이때 미분 적분할 때 그리고 이때 미분 적분을 할 때는 얘가 미분 적분 변수가 뭐냐면 바로 시간이야. 자, 속도, 가속도 얘기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을 머릿속에 정확히 담고 있어야 돼. 미분 변수, 적분 변수 우리 dx, dy 쓰잖아. 그때 우리 그걸 미분 변수라고 하고 미분 적분 변수라고 이렇게 하거든.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하고 x에 대해서 적분하고 이러잖아. 그 적분 변수가 속도, 위치, 가속도 이런 문제에서는 항상 뭐다? 시간이야. 시간.
잘 기억해.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 수학 2에서는 수학 2지? 그치? 수학 2에서는 평면 운동이 아니라 직선 운동만 다루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하다 요것만 다룬다는 거야. 평면 운동은 뭐냐면 막 여기서 X축으로 움직이는 것과 Y축으로 움직이는 성분을 나누어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것은 이제 미래적 분에서 매개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아마 배우게 될 거야. 지금은 직선 운동만 우리가 다루게 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합시다. 자, 뭐 중요한 건 뭐 이거야. 딴 거 다 필요 없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여기 앞에 보면은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과 뭐 가속돼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뭐 평균 속도랑 이런 것도 나누고 뭐 별짓을 것을 다 해보는데 할 필요 없다고. 자, 왜냐? 그냥 보통 속도 자체가 함수로 주어져. 속도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수로 주어져. 어떤 함수?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져.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게 돼 있어. 이게 속도나 위치를. 그러면 내가 거기서 가속도를 구해야 될 것 같으면 미분하면 돼. 위치에서 내가 속도를 구해야 될 것 같으면 미분하면 된다고. 자, 요것만 기억하고 있어. 뭔지 모르겠니? 자, 문제를 풀어보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 자, 내가 여기서 있는 문제를 한번 그대로 풀어볼게.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땡땡과 같다. 이걸 한번 적어볼게. X는 T에 대해서 된다. 위치라고 했어. 위치가 X는 T 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T 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9T 플러스 9T. 아, 얘가 뭐라고? 위치에서. 얘가 위치야. 그러면은 이런 위치가 t가 3일 때 점피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자, 얘가 위치니까 얘를 미분하면 뭐? 그럼 속도의 그래프가 되겠지. 속도 한 거 되겠지. 자,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 이게 속도에 대한 그래프야. 속도에 대한 함수가 돼. 자, 한 번 더 미분하면 뭐? 가서 이거 두 번 쓰면은 두 번 쓰면은 뭐냐면은 두 번 미분한 거야. 얘를 미분했으니까 두 번 미분한 거지. 는 6t 마이너스 12. 자, 얘가 결국엔 뭐냐? 얘가 속도의 함수. 얘 같은 경우는 가속도 함수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t가 3일 때의 속도는 뭐예요? t에다 3 넣으면 된다는 거야, 그냥. t의 3일 때의 가속도는 뭐예요? 여기다 t3 넣으면 돼. 무슨 소리인지 알겠니? 이렇게 그냥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 요거야. 봐봐. 얘가 지금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어떤 그래프 그리는지 하려면 우리가 요것을 해석해야겠지. 자, 얘를 한번 우리가 바꿔봅시다. 3으로 묶었어요. 이거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러면 되겠지? 그래서 3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되면 뭐 그려야 돼? 증간표. 자, x, f, 프라임 x, fx. 자, 이거 잊지 마세요. 자, 여기가 1일 때, 3일 때, 0, 0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일 것이고 증가, 감소, 증가. 근데 봐봐. 시간이 이거 x가 아니라 t라고 해야겠구나. t는 어디서부터 시작하겠니? 무조건 0에서부터 시작하겠지? 네. 0일 때를 구해야 돼. 0이면 뭐야? 0이야 그냥. 증가하는 와중에서 0이라는 거야. 자, 1일 때는 몇이야? 1 넣어봐. 4. 자, 9에서 6 빼면은, 10에서 6 빼면은 4. 자, 3 넣어봐. 아이고야. 귀찮겠다.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93. 39, 27. 0이네. 그지? 됐네.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위치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1일 때, 3일 때, 그지? 1일 때 몇? 4. 요 점 지나는 거지? 3일 때 0, 요 점 지나는 거지? 그럼 봐봐. 여기서 0이잖아.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지금. 위치 그래프지. 봐봐. 위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위치가 점점 앞으로 가. 그지? 그 다음, 위치가 다시 이쪽으로 오고 있어. 제로까지 다시 와는 거야. 그럼 위치가 몇이야? 0. 3초일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던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자, 이 운동을 내가, 자, 이런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운동을 유추를 해놔야 돼. 자, 봐봐. 어차피 수직선 위에서밖에는 우리가 생각을 못한다, 지금은. 자, 여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1초 동안에 쭉 가. 4까지 가. 여기까지 4지. 1초 동안 쭉 가. 그럼 다시, 빠꾸를 하다가 3초에 딱 여기를 찍어. 다시. 그럼 다시 이렇게 가는 거야. 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그럼 봐봐. 속도가 지금 플러스였다가, 자, 1초까지는 플러스였겠지? 그 다음부터 거꾸로 가니까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다시 플러스가 되고. 그럼 봐봐. 얘가 마이너스야. 속도가 1과 3초에서는 마이너스라고. 어디까지 오는 거야? 0까지 오는 걸로. 우리가 요것을 이런 운동 상태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보면서 다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중요해, 사실은. 내가 이거 그래프 그리고 이거 계산하는 거잖아. 다항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그래프를 보고 얘가 지금 이 수직선 위에서 이 P라는 놈이, 이 점이라는 놈이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는 거고 있는 건가?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해. 물론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이것도 쉬워. 사실 근데 막 두 개가 같이 움직여요. 그런 다음에 막 이렇게 만나는 지점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릴 줄 알면 결국 만나는 지점만 내가 정확하게 찾으면 돼. 그건 별로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뭐 어떤 그래프나 식으로 지워지는 것도 있는 반면에 그냥 아예 그냥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딱 줘놓고 나서 이것을 해석하라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있어.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게 어떤 위치에 대한 함수인가, 위치에 대한 그래프인가, 아니면은 속도에 대한 그래프인가, 아니면은 가속도인 그래프인가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고, 그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 항상 x랑 y의 도메인, 도메인이라고 하면 뭐야? 나 아직도 이 도메인이라는 말의 어떤 한글 표현을 잘 모르겠어. 어떤 차원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아닌데. 그러니까 이 x축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x축이 뭐 시간이고 얘가 위치 미터면은 시간에 따른 위치의 그래프고 시간에 따른 속도의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시간에 따른 가속도의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한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 이 얘기야. 무슨지 알겠지? 자, 속도와 가속도 뭐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시간에 대한 면적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 요거 구하라는 건데 이게 좀 골치가 아프다고 사실은. 아니야 골치 아플 건 없어 정말이야. 골치 아플 건 없는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문제 자체를 해석 못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 자 여기서 내가 그냥 시간에 따른 변화율, 부피 변화율 뭐 이런 것들을 내가 한번 그냥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문제를 풀어볼 테니까 길이가 됐건 부피가 됐건 어떤 면적이 됐건 다 똑같아 사실은. 전혀 다른 건 없으니까 그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푸는 것인가 내가 그것만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여기 있는 문제를 그냥 그대로 하나 써보고 자 부피는 골치 아플 것 같고 자 넓이로 가자. 길이는 너무 쉬울 것 같고 여기 있는 거 넓이로 갈게요 한번. 자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 있는데 얘가 매초 한 변의 길이가 매초 2cm씩 길어진대. 2cm 길어질 때 정사각형의 넓이가
넓이가 400cm 제곱이 되는 순간 넓이의 변화입니다. 이걸 구하라. 자, 뭔 소리냐? 뭔 소리야? 자, 내가 말한 게 이거야. 내가 이거 문제 풀면은 딱 보면 아씨 뭐야? 너 진짜 이러고 말 거야. 근데 문제는 결국 뭐냐면은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 저게 도대체 뭔 소리야? 라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지. 너도 딱 봤을 때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냐? 처음 보면 몰라. 이것도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해야지만이 너가 조금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거야. 자, 내가 지금부터 그냥 문제를 풀어볼게. 자, 한 변의 길이가 10cm야. 정사각형이야. 여기가 10cm, 여기도 10cm. 그런데 이게 점점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잖아. 그치? 초당 몇 cm? 2cm. 그러면은 요 길이를 내가 여기를 1초에 2cm씩 늘어나니까 이걸 2t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네. 이 늘어나는 건 똑같이 늘어날 것이고,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전체의 길이는 10 플러스 2t야, 그지? 그러면은 이 넓어진 사각형 t초 후에 이 사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은 10 플러스 2t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게 면적이잖아. 이게 면적이잖아. 넓이잖아. 언제? t초 후. 맞지? 전혀 문제될 거 없지? 그런데 봐봐. 20cm씩 길어질 때 정사각형의 넓이가 400cm가 되는 순간 넓이의 변화율이야. 그러면 봐봐. 이 넓이는 계속 변화하고 있겠지. 그런데 어느 순간 400제곱cm가 되는 순간이 딱 존재하지 않겠어? 그게 언제 있어? 20 곱하기 20이 됐을 때. 그게 몇 초 후? 5초가 되겠지. 2초씩 2m씩 되잖아. 5초, 10초가, 잘 이것도 5초가 되겠지. 자, 5초가 되면은 딱 400명 돼. 근데 그 순간에도 얘는 늘어나고 있잖아. 그치? 그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럼 그 면적이 늘어나고 있을 때, 봐봐, 사실 얘는 제곱이 되다 보니까 1차원적으로 쭉 늘어나는 게 아니라 넓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치? 제곱에 기대해가지고 늘어나게 돼 있어. 이 t가 제곱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얘를 우리 그래프를 지금 그려보자면 사실은 여기서 뭐 100부터 시작하겠네. 그치? 10 곱하기 10이니까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야. 그치? 그럼 얘가 뭐야? 넓이의 함수야. 그치? 넓이의 함수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t가 5일 때 이때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이거야. 변화율이니까. 그치? 접선의 기울기 요걸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얘가 넓이지. 그치? 얘가 넓이인데 얘를 미분한 다음에 t에다가 5 넣으면 그게 답이야. 맞지? 자, 얘가 넓이의 함수야. 접선의 기울기는 얘를 미분한 값이야. 근데 미분했을 때에 어디? 5가 있을 때의 미분 개수를 구하라 요 얘기랑 똑같잖아. 그치? 맞아. 틀리나? 맞지? 이해가지? 그래서 그냥 요거 미분하면 된다고. 자, 100 20이니까 40 얘가 넓이잖아. 그치? 그럼 넓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야겠지? 그러면은 dt의 s 면적을 구하면은 8t 플러스 40 이거야. 이게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된다고. 하세요. 기침하세요. 자, 그때 뭐야? t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은 딱 400제곱cm가 되는 그 순간 이게 400이겠지? 400이 되는 순간의 기울기가 되고 우리 이 기울기를 구하면은 8호 40에 40이니까 얘는 우리가 80이라고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봐봐.
결국에는 이것이 길이가 됐든 면적이 됐든 길이, 면적, 부피. 자,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길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부피라는 것을 뭘로 나타내야 된다? 시간에 대한 함수. 이걸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나타냈듯이. 자, 넓이를 시간에 대한 어떤 함수로 나타냈잖아. 길이도 그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부피도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알겠니? 그렇게 구해놓고 나서 미분해. 미분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구하라고 하는 그 지점이 있어. 그 지점에 해당하는 숫자를 집어넣어. 그럼 그냥 변화율이야, 그게. 알겠니? 자, 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결국 이렇게 어떤 시간에 대한 함수로 넓이, 길이, 부피를 나타내는 게 중요한데, 자, 여기서는 좀 뭐 간단한 문제였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많이 필요하게 된 게 뭐냐면은, 뭐를 이용하냐? 닮음을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닮음을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야 될 거야. 나중에 뭐지, 가로등 문제 같은 게 있는데, 자, 이렇게 가로등이 이렇게 있어. 사람이 있잖아. 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림자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있어, 얘를. 그렇지? 그러면 얘가 일로 이렇게 막 이동하고 있다고. 그림자를 이동을 하더라도 봐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분명히 닮음이지. 그 중에 길이가 뭐야? 그림자의 길이는 얘야. 그러니까 이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율을 이용해서 닮은 비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얘가 움직이는 시간에 대한 함수로 요 길이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으니까 이 닮음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길이를 구한다는 거 그걸 잘 기억을 해보고 부피라는 것도 뭐야 결국에는 어떤 길이를 하나를 구해지면은 그걸로 인해서 구해지는 것이 다 부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닮음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부피의 어떤 비율, 어떤 길이의 비율 이런 것들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냈을 때 우리 그거 문제 풀 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알겠니? 자, 일단 거기 있는 문제들을 좀 더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쉽지만은 않을 거야. 처음에 딱 그걸 좀 그냥 이해하기가 계산도 사실 좀 더러운 계산이 많이 나와. 그런 것들 좀 감안해 가면서 문제를 조금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지?